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둘째 주, 셋째 주인가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1월도 중순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2022년도 출발부터 매우 좀 열악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버텨내기 힘든 그런 구간이 연초부터 이어지다 보니까 기대를 많이 했던, 특히 작년도 연말에 이제 해가 바뀌어서 새로운 또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출발했던 개인 투자자들의 실망이 적지 않이 클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글쎄요, 아직 뭐 1월달이 끝나지 않았고 이제 구정 연휴가 끝나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어떠한 실적 싸움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큰 기대감이 또 실망으로 출발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적이 올해 또 개선이 되고 또 기대를 많이 해볼 수 있는 실적 호전주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랜만에 하이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하이브 보유하고 계신 분들 지금 뭐 1월달 들어서면서 굉장히 좀 답답해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거 40만원에 팔걸 이렇게 많이 떨어질 줄 알았으면, 그쵸? 그렇게 후회를 많이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자, 하이브의 전략, 일단은 한번 단기적으로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주구장창 계속해서 버텨 나가는 게 최선의 방법일지, 이런 고민들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말을 맞아서 하이브에 대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고, 사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시장 흐름을 잘 봐야 돼요. 지금 최근에 저희 회원분들이 질문하시는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이브 혹시 실적이 좀 잘못 나오지 않나, 아니면 지난번에 뭐 두나무와 지분 교환이 또 있었고 이런 뭐 NFT라든가 메타버스라든가 뭐 신성장 동력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나, 아니면 네이버와 또 브이라이브인가요? 그죠? 서로 힘을 합쳐서 출발하는 게 사실 조금 처음에는 좀 삐딱했었잖아요. 작년 연말에 나왔던 웹소설이었나요? 웹툰이었나요?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실망을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어떤 악재들만 들린다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윤석준 대표의 어떤 지분, 또 BTS 멤버들의 지분 이익 실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악재로 이슈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게 전체적으로 주가가 안 좋으니까 그런 얘기들이 우리가 좀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떠한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 하이브라는 이 종목을 가지고 내가 이제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내가 단기 매매로 들어갔다라는 그런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이브를 가지고 좀 중장기적으로, 왜냐하면 올해도 실적이 좋고 내년도 좋을 거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에 대해서 좀 길게 보는 차원에서 그런 악재들을 어떻게 좀 잘 견뎌내야 되는지,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최고점 대비해서 30% 넘게 크게 떨어졌어요. 그죠? 40만원 이상까지 갔었는데 지금 30만원도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작년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이따가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그 정도의 조정은 사실은 바람직해요. 그동안에 또 올랐잖아요. 작년 연말에 좀 올랐었고, 특히나 다른 다른 뭐 플랫폼 관련주들 중에서 사실 가장 견조한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하이브였는데, 올해 들어서면서 그런 기대치가 완전히 무너졌죠. 뭐 하이브만 떨어진 게 아니라 뭐 카카오를 비롯해서 SM이라든가 또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게임주들, 이런 뭐 메타버스 NFT 관련된 종목군들이 하나의 테마를 형성했었는데 그 테마가 좀 꺾이는 모습이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급이 변화되거나 아니면 이런 테마가 다시 한번 좀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나오지 않는 한은 당분간 약세를 좀 면하기는 좀 어렵겠다, 뭐 이런 전망을 해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주가가 약간 좀 과매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포인트는 일단 놓쳤다라는 거예요. 뭐 자의에 의해서든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든 일단 매도 타이밍 단기적으로 좀 놓쳤어요.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두려워서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고 다시 재매수 시점을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지금까지 한 30% 넘게 떨어졌으니까 그래도 좀 버텨내야 하는 건지를 우리가 가늠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 전략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동영상 한번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브 팔아야 하는지 또 버텨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이 논리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투자 유료 문자 회원 안내 지금 3개월, 6개월, 그 다음에 1년 이렇게 회원들이 있는데요. 기존의 회원분들 계시는데 새롭게 현대투자 유료 문자 회원에 가입하실 분들은 뒤에서 다시 한번 안내를 좀 해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입금하시고 전화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수급의 키는 기관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특히 여러분들 지금 이제 작년도 국민연금에서 이 엔터테인먼트를 투자한 그런 지분 변동 현황을 보고 계시는데 사실 올해 들어서 작년도 배당락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국민연금도 매수세를 보여줬어요. 기관 중심으로. 그런데 배당락이 끝나고 올해 초부터 국민연금 중심으로 하이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량이 지금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국민연금의 매매 패턴이 뭐예요, 여러분들? 뭐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하는데 이 국민연금에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종목군들을 이렇게 작년도에 많이 매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시각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엔터테인먼트 사업 자체는요, 그렇죠. 사실 불확실성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국민연금 같은 데서 크게 노리지 않아요. 근데 하이브를 중심으로 SM도 마찬가지지만 이제는 플랫폼, 엔터 플랫폼 기업으로서 이제 사업 다각화까지 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완연한 우량주다.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BTS라고 하는 그죠? 뭐 세계 최고의 아티스트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IP를 활용한 수익 창출, 이익 창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보수적인 국민연금에서도 계속해서 매수 입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일단 올해 초반에는 국민연금 지분이 많이 빠져나간 것을 볼 수 있어요. 조금만 좀 확인을 해볼까요? 하이브가 좀 이렇게 많이 망가졌어요. 그쵸? 사실 작년도에 뭐 메타버스, NFT 관련해서 큰 테마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40만원을 돌파했지만 오른 거에 따른 조정은 충분히 34만원 그 정도 선까지는 납득이 가능한데 올해 완전히 부러져 버렸죠. 자,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올해 주가의 흐름이 문제인데 그렇게 본다면 하이브가 뭔가 치명적인 단점이라든가 그죠? 회사 어떤 성장성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악재들이 터져줘야 되는데 그런 악재들이 있다라기보다는 사실 작년 연말에 좀 생성됐던 테마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금리 인상 시기와 맞물려서 성장주들이 다소 좀 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런 영향과 또 작년 배당을 노리고 들어왔던 기관의 매도 물량하고 같이 섞이면서 지금 시장과 연관된 하락이 올 들어서는 뚜렷하게 나타나서 지금 주가가 한 34만원, 35만원에 있어야 될 게 지금 30만원이 깨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죠? 그렇게 본다면 이 하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을 해봐야 돼요. 일단은 주가 자체의 낙폭, 가격적인 시장 충격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자 보시는 것처럼 작년 이제 배당락 이후부터 수급이 완전히 바뀌죠. 개인들만 줄기차게 팔다가 개인이 이제 줄기차게 사기 시작하는데 기관, 특히 연기금에서 매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삐끄덕거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지금 아직까지 외국인들은 이렇다 저렇다 할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보세요. 지난번에 한번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기관이 소폭, 연기금이 소폭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1월 12일 얘기예요. 지난 수요일이죠. 그저께네요. 그죠? 자, 그렇게 본다면 기관이 매수를 하기 전까지는 하이브의 흐름은 약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V자 반등으로 바로 끌어올리는 걸 기대하기는 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글쎄요. 이제 가격적인 조정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하락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반등과 하락을 되풀이하면서 단기 바닥을 확인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기관의 매수가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연기금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뭐 누가 뭐래도 하이브와 SM이 엔터를 이끌었다. 음반 판매에서도 뭐 두 회사가 다 했잖아요, 그죠? 하이브의 경우 이제 BTS였고 SM 같은 경우에는 NCT인가요, 그죠? 이 친구들이 거의 뭐 다 했다, 그죠?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엔터테인먼트, 특히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계속 좋아질 걸로 예상이 돼요. 사실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또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작년 연말에 미국 LA 공연 상황, 자 이게 뭐 이제 서울 공연까지 잘 이어졌으면 연초에 됐지만 다시 또 오미크론이라는 변수가 또 나타나서 이게 좀 약간 지연됐습니다. 이게 또 주가 하락과 맞물리면서 야 이거 좀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닐까? 하이브 이제 여기서 동력을 잃는 것이 아닌가? 이제 멤버들이 군입돼도 올해 또 안으로 해야 될 텐데 이런 또 걱정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다 주가가 안 좋아서 그래요. 또 국방위원회에서 또 뭐 면제할 수 있는 뭐 그런 뭐 협의 이런 부분도 사실 좀 아직 결론이 나진 않았습니다만 좀 어려워지는 쪽으로 가고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 하락과 맞물리면서 더욱더 이 신뢰성을 잃게 하는, 심리적으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보유하기가 뭐 추가적으로 이제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유하기가 좀 쉽지가 않았죠. 흔들린다라는 것이죠. 나는 얼마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절대 안 들리겠다라는 어떤 심리가 40만원에서 35만원 사이에서는 이게 굳건했는데 35만원대가 이탈이 되면서 이제 뭐 그래프가 이상해지잖아요. 그죠? 이러면서 흔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30만원대까지도 이탈이 되다 보니까 이런 어떠한 굳건했던 심리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공교롭게 보시면 올 들어서 개인들이 매수한 상위 종목군들은 성적이 안 좋아요. 현재까지. 그렇죠? 대부분 보면 뭐예요? 작년도 연말에 굉장히 좋았던 종목군들이에요. 하이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다른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카카오뱅크 같은 이런 종목군들,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것들. 그죠? 성적이 좀 안 좋은데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빼고 업종 대표주라든가 지금 경기 민감주들이 그나마 성장주보다는 2022년도 1월달 절반까지는 성적이 좋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들의 실적과 또 앞으로 이 성장주, 하이브를 중심으로 한 이 성장주의 실적이 올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가늠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연초에 이렇게 힘든 어려운 그런 어떤 그 주가 하락을 버텨내야 된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죠? 말씀드린 대로 하이브의 매출액 또 영업이익률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조금 있으면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고 또 이제 다음 달 정도 되면 하이브의 또 실적도 이렇게 발표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 즈음에서는 제대로 된 시세 원상복귀가 구정 이후부터는 잡아나가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구정 이후 아직까지도 2주 정도 남았잖아요. 그죠? 2주 동안에 하이브는 이제 충격에서 벗어나는 그런 박스권으로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브레이크가 걸려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2주 동안 다지고 조금 뭐라 그럴까요?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2월 또 구정 연휴 이후부터는 빠르게 하이브가 기존 어떤 추세, 즉 35만 원대를 회복하는, 그래서 회복해서 다시 정상적인 상승 추세로 가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 차트 이렇게 보시면 지금 깨져 있는 이런 부분, 1월 초반에 이 부분은 그냥 삐끄덕거렸던 추세가 단기 이탈이 됐지만 다시 이 35만원 선에서 추세가 다시 회복이 돼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그쵸, 어떤 찰나의 잠깐 좀 뭐라 그럴까요, 비정상적인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또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지금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왜? 아직은 하이브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뭐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냥 싹 다 받아내는 그런 시장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보다 조금 더 높게 주고 추가적으로 더 매수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좀 기다리면서 시장이 안정되는 걸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뭐 물을 타든 아니면 매수 단가를 낮추던 이렇게 물량을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이것은 하이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존의 어떤 성장주, 최근에 주가가 하락했던 그런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여기 이런 전략에 해당될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021년도 보다 2022년도의 매출, 2022년도의 어떤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점프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영업이익이 2배가 점프를 한다? 2배 이상 점프를 한다?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물론 선반영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엔터 플랫폼 아직 기지개를 펴지도 않았어요. NFT라든가 메타버스 이제 태동 단계예요. 그렇게 본다면 그동안에 하이브가 가장 딜레마가 뭐예요? BTS 의존도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 엔터테인먼트였다라고 한다면. 근데 이 BTS가 이제는 BTS 의존도가 점점점 줄어들면서 그렇죠. 해외 중요한 그런 어떤 아티스트들도 소속 아티스트로 만들고 그렇죠. 그렇게 폭넓게 M&A와 계속해서 흡수를 했다라는 이게 다 BTS 의존도를 낮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사업 다각화, 여러 가지, 식음료 사업부터 해서 여행부터 해서, 그죠? 숙박부터 해서 투자 자문부터 해서 부동산 개발, 이렇게 문어발식 확장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만, 다 필요한, 그런 또 업종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임시 주총 때 다소 좀 왈가왈부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다 통과가 돼서 그런 사업 다각화 여러 가지 사업을 목적으로 좀 추가를 했다 이런 얘기가 얼마 전에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타카홀딩스를 인수한다거나 뭐 UMG라든가 그쵸? 뭐 아리아나 그란데, 저스틴 비버 같은 이런 뭐 글로벌 아티스트를 흡수했다라는 거는 이 BTS의 의존도를 낮추는 상당히 상징적인 얘기고요. 거기다가 메타버스라든가 NFT 같은 신사업을 추가했다라는 것, 두나무와 손을 잡았다라는 것, 이런 부분도 BTS의 의존도를 많이 낮추는, 어떻게 보면 이 하이브가 오랜 기간 동안 딜레마였던 그런 부분, 아킬레스 건이라고 했었던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된다. 제가 예전부터, 작년도부터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만약에 단순히 BTS 때문에 이런 하이브, 그 당시에는 이제 빅히트였죠. 이 하이브가 좋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한계가 있지만 BTS 의존도를 빨리 좀 떨쳐내고 여러 가지 사업 부분, 물론 지금은 많이 욕을 먹고 있지만 그런 사업 다각화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했던 1등 공신이 바로 윤석준 대표인데요. 이분이 공교롭게 이제 고점에서 물량을 좀 처분을 해서 지금 많이 또 주주들한테 욕을 먹고 있죠. 뭐 어찌됐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보다 더 높은 가격대 팔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실적 전망, 뭐 전망대로 가진 않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분위기가 좋다라는 겁니다. 그죠? 여전히 BTS는 살아 있고요. BTS 물론 이제 이 오미크론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의 또 마무리가 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조만간 또 뭐 이제 종식된다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가봐야 알겠죠. 하지만 BTS가 이를 갈고 있고 칼을 갈고 있다라는 점 뭐 우리가 기대를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전문가들은 이 하이브의 2022년도 유망 또 전망 이런 부분이 긍정적이다. 사실 뭐 추천 종목으로서 항상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하이브가 여러분 보세요. 물론 언제든지 가장 우량한 종목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당당히 5위에 올라가 있다라는 점. 하이브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점. 그렇죠? 꼭 긍정적으로 본다고 올라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렇게 2022년도 주요 증권사에서 꼽은 유망 종목 중에 엔터테인먼트 또 메타버스 또 NFT 관련 이런 게임주 이런 것들이 많다라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네. 플랫폼 엔터 콘텐츠가 굉장히 높은 득표를 얻고 있다. 그 중에 당당히 가장 탑픽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바로 하이브다. 그런 자부심을 여러분들이 가지셔도 된다는 것이죠. 내일 공개가 되나요? 웹툰, 그죠? 웹 소설, 이제 실질적으로 하이브의 독자적인 IP를 가지고 연재가 된다라고 하죠. 전 세계 10여 개국에 동시 이제 오픈이 된다라고 하는데, 글쎄 얼만큼 성과가 좋을지,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코로나 구간이기 때문에 웹툰이나 또 웹소설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여전히 BTS, 그죠? 엔하이픈이라든가 또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인가요? 그죠? 이 친구들을 중심으로 이제 연재가 된다라고 해요. 아무튼 결과를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나무와 NFT 사업 손을 잡았다는 점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또 이 부분을 또 매개체로 인해서 다양한 또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많이 좀 힘든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하이브만 힘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힘듭니다. 그리고 사실 다른 업종 이런 부분을 떠나서 같은 어떤 엔터 그동안의 성장주들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사실 하이브가 작년도 연말에 굉장히 견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조금 서운하기도 하고 또 뭐예요? 실망스럽기도 한데요. 잘 좀 버텨내셔야 될 것 같고요. 매도는 아니에요. 매수도 아닙니다만 지금 위치에서 손절매 매도 조금 더 떨어질 걸 염려해서 지금 팔고 다시 산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버텨내는,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기대치를 갖고 만약에 이런 어떤 말씀드렸던 긍정적 이슈에 조금이라도 훼손이 있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훼손이 있어서 주가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금 힘드시더라도 버텨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그 40만원 이상의 고점 돌파를 기대하면서 올해 버텨내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추가 매수는 뭐 당장 하는 것도 뭐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뭐 몇만 원 더 높게 준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안정되는 걸 확인하는 것이 조금 더 유의할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현대투자 문자회원 가입 안내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뭐 하이브도 마찬가지고 종목군도 궁금하신 분들 현대투자연구소에서 문자 메시지로 전략이라든가 추천 정보 이런 것들을 보내드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신청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구독하기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